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 호투 시간입니다. 허 대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1부에서는 아프간 사태에 대한 중간 평가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어제 그러니까 30일 날 아프간은 우리하고 뭐 크게 시간 차가 많이 안 나지 않습니까? 한 4시간, 3시간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나던가요? 예? 4시간? 네, 4시간 정도, 3시간 아니면 4시간. 이 정도 날 것 같은데 어제 오후를 기점으로 이 마지막 한 명 남은 미군까지 싹 다 수송기가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하루 앞당겨서 24시간 30일까지인데 30일 건데 하나 궁금한 거는 호기심인데 마지막 수송기가 떠날 때는 그러면 공항의 관제는 누가 했을까요? 탈레반이 했을까요? 기존의 민간 그 관제사들은 다 도망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 다 도망가가 미군이 다 대신해 왔다는데 그러면 미군이 마지막 비행기로 떠날 때는 관제는 그럼 이래 손 흔들고 이렇게 뭐 무전 장치하고 하고 나서 뒤가 뛰가야죠. 마지막 비행기 지가 타야 되겠죠. 신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마지막에 떠나는 모습까지도 테러를 겪고 저런 상황에서 상식적이라면 좀 곤조를 보여주고 떠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누구 이딴 식으로 하면 우리 못 간다. 그 정도로 나왔어야죠. 그것도 하루 앞서서 불이 나게 이 도망을 가버리는 행태. 왜 이 바이든의 이 미국이 외부의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모양이 안 좋게 처리를 할까요? 지금 이렇게 된 상태 같으면은 75년도 월남에서 쫓겨날 때 그때는 사실은 이미 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이니까 이런 수모의 그런 광경은 우리가 목격하지 못했죠. 다만 민간인들이 이제 탈출하는 게 비극이었는데 이게 분명히 아마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자고 하겠죠.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거는 아무리 객관적인 그 측면에서 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혹시 우리가 잘 모르는 일반인이 잘 모르는 뭔가 거대한 음모나 무슨 비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들이 이렇게 도망쳐야 되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8월 12일 날 그 탈레반이 이제 칸다하르를 점령한 게 시발이었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미군이 철수한다고 공표를 했고, 근데 불과 3일 만에 8월 15일 날 카불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무너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에 그 미국 국방성이나 국무성에서 발표할 때 제가 의아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다라는데, 이 말 속에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 언젠가 무너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6개월 뒤가 돼, 1년 뒤가 되는 어차피 아프간이 붕괴되는데 그게 무슨 그러면은 2년 뒤나 1년 뒤에 붕괴하면 미국이 책임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흔히 혹자는 이게 아마 아주 큰 그림에서 이제 중국이라는 하나의 적을 두드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전선을 축소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 냉전 시대도 미국은 소련 하나만 적을 둔 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도처에 적을 두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하나 재밌던 거는 사실은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한 1990년에서 2000년까지 한 10년 동안 미국이 이론적 세계 지배 구조화에서 사실은 왕자를 차지했었죠. 상당히 10년을 즐겁게 보냈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었던 1990년 초에 걸프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국의 어떤 과학기술 가공할 만한 어떤 무기 체계 이런 것 때문에 중국, 러시아가 혼이 났었죠. 이거 저지 자기들의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거. 슈퍼 파워로서의 어떤 위세를 아낌없이 떨친 게 걸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웃기는 게 그러고 나서 2001년 이제 9.11 테러가 터지면서 이 강대국 패권증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과거에 19세기, 20세기 보면 강대국들이 각축하는 그 패권 구조가 국제정치사의 어떤 주된 맥이었는데 2001년 그 9.11 테러부터는 이제 강대국 간의 패권이라기보다는 중국은 계속 경제 성장에만 몰두했고 오로지 이제 미국이 이제 자잘한 어떤 뭐 알카에다니 탈레반 이런 테러 집단들하고 전쟁을 쭉 해왔더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20년 동안 아프간 전쟁 20년 만에 끝나게 됐는데 결국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기 좋아하는 학자들은 그간에 이제 자잘한 아랍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을 끝내고 이제 강대국들의 슈퍼파워들이 본격적으로 국제정치 무대에 복귀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아프간에서 발목을 잡히면은 이게 더 이상 빠질 수가 없을 것 같고 제가 가장 큰 고민은 이게 전 세계 조롱을 받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 이 상태에서 이 수습을 제대로 못하게 하게 되면은
전 세계 전략구역에서 전부 다 이와 같은 어떤 허점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러면 미국의 적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의미, 이런 어떤 심리적인 패배감, 이걸 어떻게 미국이 극복해야 될지, 그게 아마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미국이 오늘 이제 떠나고 그 아프간 그 카불 공항에서는 탈레반의 자축이 있었다. 네, 뭐 촉포가 터졌더라고요. 네. 바이든은 철군 종료 성명을 내고 17일간 미군이 역사상 최대 공수작전으로 12만 명이 넘는 미군과 동맹 시민을 대피시켰다. 20년간에 걸친 우리 군대의 그 주둔이 끝났다. 네. 이렇게 말을 했고 국방부는 예초 철수 시한인 31일보다 하루 앞당겨서 철군 종료를 발표했고 직후 군 통수권자가 최종적으로 이를 지금 확인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든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좀 불편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이런 말도 없고 마지막 미군 이 수송기가 30일 밤 자정 11시 59분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출발하고 나니까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공수 사단장 하고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 대리가 이 C-17 수송기를 타고 떠났고 탈레반이 그걸 지켜보고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체념의 분위기가 공항 주변을 뒤덮었고 공항 주변에 여전히 비행기를 타지 못한 사람 수백 명이 떠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모양이 참.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직 미국인이 250명인가? 뭐 100명? 적게는 100명, 많게는 250명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체 아프간에 퍼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카불에서 비행기를 제가 못한 볼 때 뭐 미국의 순수한 원래 미국 국적자들은 다 나왔을 거고 아마 아프간인이면서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금 철수를 못하니까 늦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지금 이제 뭐 떠난 거라 이래 보이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미군 그 정보 당국이 이게 어차피 이제 철수는 기정사실화 됐고 이제 아프간이 이제 그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중근동의 어떤 최대의 어떤 테러 집단들이 압력하는 그런 이제 주된 무대가 될 거라고 예측은 다 했었다고 하는데 그 전 세계의 어떤 테러리스트들이 다 모이는데 진지를 구축하고 하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릴 거다라고 군 당국이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3일 만에 이제 카불이 점령이 되니까 그 시한을 6개월로 앞당겼다고 합니다. 아마 6개월이 지나면은 완전 여기에 어떤 이슬람 테러 집단들 다 들어올 거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은 그 소장님 카불을 쓴 그 뭐 쓰지 않은 여인이 하나 총 맞아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것도 이 탈레반이라는 게 그렇게 어떤 강철의 규율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조직화된 체계화된 정규군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진짜 카불을 쓰지 않았으니까 죽여라든지 그런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흔히 하는 이야기는 IS 코라산이 이제 테러를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탈레반이 이 테러를 규탄을 했더만요. 그것도 참 우습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테러온 집단이 공항에서 한번 그 테러한 IS 코란을 가지고 이제 규탄을 했다. 보니까 뭐 거기 탈레반 대변인 영어를 꽤 하더라고요. 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그런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탈레반이 이제 정식으로 국가로 발돋움하려면은 내부의 안정화를 기하고 그다음에 외부 세력의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이제 이슬람 국가를 형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에도 IS가 있고 실제 탈레반 안에도 어떤 그 이 접점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탈레반 그다음에 알카에다 뒤섞여 가지고 말이죠.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과연 얘들이 하나의 단일 국가 형성을 위해서 이 내부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한 건 아닙니다. 뭐 언론에 어떤 난 걸 총 집계를 보자면은 가감 평균해 보자면 아마 힘들 거다. 가버넌스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또 총질하고 분파가 나뉘고 하면서 아마 그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다고는 하지만은 내부 안정화를 기하는 데는 상당한 기한이 아마 소요될 거다. 그렇게 보는 게 아마 지배적인 시각 같습니다. 현재는. 자,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 부족장 회의를 나름 개최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아웃포스트라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들이 나온
예, 스콧 뭐 이스트우드 나온 그 영화 나름 평이 좋았죠. 네, 아웃포스트. 그 외부 돌출 기지에서 뭐 있었던 사건이나 또 그 다큐멘터리가 몇 개가 있어요. 아프간의 그 외부 고지에 있는 미군들이 겪는 거를 다큐로 찍은 것도 제가 한 2편 봤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이제 부족장하고 민사 사업에 나가서 보면 그 부족장이거나 이런 사람의 해이라는 것이 워낙 저런 나라에는 그냥 이 거짓말과 이 대세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하는 게 일상화돼 있어서 그 해이라는 거는 그냥 끌려와가 그냥 앉았다가 그래 탈레반 정부를 인정한다 하고 가는 거지. 그 뭐 부족장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서 탈레반이 이렇게 통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소장님들 그 험한 전국에 이란에 계셨지 않습니까? 저도 예멘에 2년 만에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회의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쉐이크라고 소위가 부족장 대항들 하는 거. 그 우리가 하나 무슨 공매 이런 거하고 전혀 제일 다릅니다. 그냥 욕짓거리하고 그냥 선술집에서 뜨는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뭔가 합의를 했는데 그걸 문서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걔들이. 그런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신문에서는 자꾸 이게 탈레반하고 IS가 IS 코라산인가요? 처음에 코라산이라더니 요즘 또 호라산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KH를 영어식으로 크라 발음하느냐 아니면 러시아하고 중앙아시아 발음 크라 하느냐 그 차이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게 아마 IS가 마치 탈레반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 란 식으로 아마 그렇게 언론 보도에서 쓰고 있는데, 저는 과연 그럴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우적 개념에 불명하지 않은 데다가, 여하간 얘들은 하나 성취한 게 있다면 아프가니스탄 중심으로 소위 그 반미 국가들이 총결집할 수가 있죠. 일단은. 아프간, 이란이라든가 전부 다. 근데 다만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이번에 그 IS 코란이라는 건 이제 아프간을 중심으로 한 이제 IS의 한 분파인데, 이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탈레반과의 갈등을 겪은 이유 중에 하나가, 탈레반이 이제 순위파인데, 왜 시아파 제거에 적극이지 않은가. 그 점과 가지고 또 분파 투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또 뭐 총질을 하고 이런 그 테러가 많이 났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게 IS가 탈레반이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IS를 제거하기 또는 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탈레반을 인정하고 이 국가와 협력을 해야 된다는 논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도 뭐 언론들이 그렇게 몰아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물론 그렇다고 이 사람들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 안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이 아프간 분쟁에서 지금 가장 미국이 실수한 거는 여하간 트럼프가 지금 평화 협상이라는 걸 갖다가 기체를 내세워가지고 이 테러 집단과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원죄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철수 작전을 갖다가 혼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요건 지금도 트럼프가 아니고 바이든이 더 뒤집어 쓰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지지율도 드디어 50%선이 무너졌고, 이건 아마 분명히 미국 사람도 의회 특질상 청문회는 개최하는 게 아마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수학이나 제가 갖고 있는 의문사항, 일반인들이나 언론이 갖고 있는 의문사항, 도대체 미국이 왜 이렇게 급히 떠나느냐,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식적인 수준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미국의 그 뭐 선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라서 그렇다 하지만 뭐 이게 바이든이 전적으로 책임질 선거도 아니었고, 이 선거의 첫 개입은 조지 W 부시가 했죠. 아들 부시가.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그럼 왜 이랬느냐를 봤을 때 바이든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봐요. 떠날 수 있을 때 눈 딱 감고 뒤도 안 보고 떠나야지. 조금이라도 멈칫거리거나 또 엮이면 거기서 또 이렇게 꼬리를 물고 된다 이러면서 이번에 보면 테러가 철수작전 도중에 터져서 지금 200명 이상이 죽고 미군이 13명이 죽었다면 그걸 기껏해야 뭐 리퍼 그 무인기로 그냥 차량 2개 폭파했다고 한 2번 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뭐 보복을 했다 이럴 게 아니라 미군이 한두 달이건 안 떠나겠다. 그리고 탈레반 너네들이 제대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단 한 명의 미국인까지 다 싣고 나가겠다 하면서 저기에 주저앉아서 공항을 중심으로 기지를 만들고 대응하는 모습도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또 다른 공격을 낳아가지고 또 희생이 나올까봐 저렇게 이제 당했는데도 뺨을 한 대 얻어맞고 모욕을 당했는데 또 이따가 더 큰 모욕을 당할까봐 또 나가버리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날 31일 날
예. 이렇게 다 나가는 줄 알고 예. 그날 테러를 하려고 벼르고 있을 거니까 일부러 허를 찔러서 30일 하루 빨리 가자. 예.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너무나 좀 미국이 보이는 태도가 졸렬하다. 그러면 이런 걸 보고 큰행님이 저런 식으로 동네 양아치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 문을 닫고 떠날 때도 있어야지 권위가. 저렇게 쪽팔리게 떠나면 앞으로 누가 저 사람을 큰행님이라고 인정하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것 같으면은 사실은 이제 철수할 때 예. 아프간 군악대가 조율해가지고 군가도 틀고 그다음에 이게 뭐 깃발도 흔들고 그럼 탈레반이 군악대를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게 하여튼 아프간을 갖다 그 내전을 종식시키고 떠난다. 그럼 국기도 내리고 영국이 그렇죠. 홍콩에서 떠날 때에 정식으로 유지하려고 예, 노력을 했지 예.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학님 제 국민학교 5학년 때였는데 생각나시죠? 73년에 우리 월남 주한 월남 예. 돌아올 때 마지막 부대 예.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선 노래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때. 해서 예. 뭐 부산 그 항구에 학생들 다 나가갖고 예. 깃발 흔들고 했잖아요. 그때 일단 그 승전국가 이기고 온 군대로서 저희들이 환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비참한 상태가 되니 제가 또 하나 오늘 아침 신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워싱턴 포스트에거든 폭로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탈레반들이 처음에 미국에 제안을 했더만요. 카불 수도 이거 제안 너가 맡을래? 너가 안 맡으면 우리가 맡을게 라고 했는데 미국이 안 하겠다. 어차피 떠나는데 너가 해라.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탈레반은 카불까지 건드려서 미국의 심기를 건들면 불편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외교적으로 나온 거죠. 마지막에 예. 다 떠날 때까지 너가 어차피 떠나겠지 여기 있겠냐 올해 병합정도 했고 그러니까 너가 떠나는데 불편하지 않게 카불을 통제하면서 나머지 이제 너네들이 다 떠나고 그럼 우리한테 언제 비워줄래? 뭐 이런 식으로 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9월 말까지는 있을 거라고 봤으니까 아마 미국이 9월 말까지 그럼 우리가 카불을 통제할게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우리는 다 떠난다 공항만 우리가 좀 쓰자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더 시큐리티 차원에서는 더 안정적인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만약 그걸 미국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은 지난번에 뭐 170명인가 200명 중 그건 테러도 사진에 막을 수 있었겠죠. 카불 당연히 전체로 하니까.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럼 이 책임에서도 이게 만약에 그 워싱턴 포스트 이게 제가 알기로는 찌라시 수준 아닙니다. 거의 미국의 대표되는 뉴욕타임스하고 대표되는 신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과감한 기사를 냈다는 건 뭔가 확실한 정보가 있어서 냈다는 건데 이거는 미국 정부가 바이든이 해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미국이 굽히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탈레반이 31일도 인정 못 해주겠다 빨리 그렇죠. 가라. 빨리 가라. 그렇죠. 탈레반이 검문소를 설치하고 철수 작업을 방해했죠. 네. 공항 바로 앞에서 검문소를 설치해가 철수 작업을 방해가 2.2km 떨어진 미 대사관 인근의 그 외교 관저에서 공항까지 가는 일이 그게 전투처럼 어려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CIA 국장이 여기 내려가 탈레반 책임자를 만나가 회담을 했는데 그때 나토 군이나 유럽 군대가 이야기한 것은 31일까지는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연장을 미국이 대표적으로 하고 오라 했는데 미국이 협상하고 와가 안 한다. 31일까지 간다. 그러니까 전부 황망해진 거죠. 미국이 이건 해도 너무한다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테러 당하니까 막 우리는 떠난다고 다 먼저 가버린 거예요. 미국만. 그러니까 그 제안을 탈레반이 먼저 제안한 걸 받아들였다면은 나중에 테러가 났을 때도 그 책임 소재를 탈레반에 뒤집어 씌울 수가 있거든요. 누가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왜 이러느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는 정말 이 탄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대사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워싱턴 포스트 기사 나기 이전에 한 3일 됐던가요? 이 아프간 중에 아프간에 이제 군대가 뭐 하여튼 뭐 엉터리 통계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뭐 몇만 5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규군이 30만 있었다고 할 경우에 그 코만도 부대를 창설했더만요 보니까 미국과 협조해가지고 그 사령관이 아마 사미 사다튼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게 있더라고요. 기고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고문을 영문으로 보진 안 하고 이제 우리말로 추격한 것만 봤는데 이 양반 한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전술적으로 탈레반이 별로 싸움을 잘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제 요충지를 점령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접적으로 미국에다 책임을 다 떠맡기는 우리는 싸울 만큼 싸웠다. 근데 이 특수 코만도 부대라는 게 사실은 전체 정규군의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상 지난 한 10년 동안 한 전투의 한 70%를 장악했다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이 소수지만은
제대로 싸우는 유일한 예. 부대고 또 뭐 이 아프간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고. 예, 이게 제대로 된 정규군이고 그다음에 수상에 그거 가십거리난 거 그거 보셨습니까? 미군이 군사 고문단이 왜 그 아프간 병사들 그 체력 훈련 PT 체조를 네, 시키는데 엉망인 거, 그거 못 맞추는 거. 근데 얘들이 보니까 기본 훈련 3주 받는다고 합니다. 이래 가지고 훈련이 안 되거든요. 6.25 때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제 아버지가 갑종 그 소위로 왔을 때 인간 했을 때 9주 교육 받고 왔거든요. 거의 2달 가까워. 6.25 때도 그렇게 받았 예. 전쟁 중에도. 그런데 3주 받고 왔는데 이 저 사다트 이 사령관 중장이니까 군단장급이죠. 이 양반이 그 가지고 있는 코만도 부대는 20주 훈련을 추가로 받았다고 합니다. 미군하고. 그냥 거의 뭐 그린베레 수준의 아주 가혹한 그 훈련을 받은 양반이 거죠. 그 이야기가 보면 자기들이 아프간하 그 탈레반하고 네. 이 죽자 살자 전투를 치르는데 미군기가 위에서 빙빙 돌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다는 거. 또 미군이 무기를 주고 갔지만은 무기의 소프트웨어나 부속을 다 빼놓고 가가 실제로 그 무기를 전혀 쓸 수 쓰지도 없었다. 못했다죠. 그러니까 예. 움직이는 트럭이나 험비나 이런 거는 놔두고 간 거지만 예. 그 외에 나머지 고성능 무기는 사실상 미국이 이 아프간군한테 넘겨주면서도 이게 탈레반한테 넘어갈 수 있으니 그 무기를 마비시켜 버리고 갔다.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탈레반이 촛불을 터뜨리고 중국도 내심 이제 기뻐하겠죠. 기뻐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미국이 IS 제재를 위해서 탈레반과 협력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이 의문보를 찍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지금 승리를 가져갔다고 하는 이슬람 세력이 만약에 중국하고 협조해가지고 앞으로 전국을 이끌어 나간다고 할 때 과연 그럼 중국은 이게 자기들한테 좋은 건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많은 그 특봉들이 네. 특히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게 미국이 빠지는 게 굉장히 계산한 거다. 전략적이다. 이제 중국이 아마 이 탈레반한테 당할 거. 탈레반은 내가 볼 때 자기 국경 넘어서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이 부족한 무장력을 강화시켜 주거나 또 지난번에 보면 탈레반의 눈앞에 가시였던 자기들이 감당해야 안 되는 아흐마드 이 마수드 같은 맞습니다. 사람을 암살시켜 주거나 이런 부분에는 필요해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은 저게 무슨 이슬람의 해교의 거대한 가치에 바탕을 두고 해교 혁명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다른 나라의 이슬람은 뭐 테러리스트들을 돕고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저는 그럴 역량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좀 아는 테러리스트들은 아프간이란 나라가 거의 실패한 국가 무정부 상태가 소말리아처럼 됐다. 전부 아프간에 가자 해서 한 10,000명이 몰려들었다. 오히려 주변국에서 몰려들지. 저거가 뭐 그걸 수출하고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지금 아프간 쪽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테러 집단들이 모여드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고 이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레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릴 겁니다. IS가 뭐고 탈레반이 뭐고 하는데 이 탈레반은 사실은 아프간이라는 그 어떤 그 국가에만 한정된 이제 반란단체로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 탈레반이라는 학생 단체라는 저 부분이 그러니까 다 파슈톤족이잖아요. 파슈톤족. 그런데 저 파슈톤족이 그 파키스탄 파슈톤족하고 똑같은 종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슈톤족이 사는 데는 다 해교 원리주의자들 이 탈레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에도 파키스탄 정부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이 아프가니스탄에 이용하는 파키스탄 탈레반들이 파키스탄에도 많이 있대요. 거의 뭐 4천만 산다고 구분이 안 된다고요. 구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무슨 제가 봤을 때 국가를 지난번에도 보면 사실상으로 그 아흐마드 마슈드가 9.11 일어나기 전에 탈레반을 정부를 향해 입구까지 갔다가요. 치면 이기겠는데 저놈들이 가불 시내를 불바다로 만든다니까 좀 양심적인 사람이 좀 논해서 하자고 다시 철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탈레반 국가를 세웠지만은 그야말로 일부만 통치할 뿐이고 그 아마도 마슈드 북부동맹 군대에 밀려가 가불도 뺏길 위기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나라를 뭐 통치를 하고 그 외부에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다 되지 못하고 결국은 저 소말리아
해적단 떼거리들처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분간 아마 카불 공항에서 미군이 떠났기 때문에 카불로 들어가는 비행기도 이착륙도 못 할 겁니다. 아마. 예,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 아프간이나 진흙탕에 이제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 희망사항이고요. 그래 되기를 바랄 뿐인데 아마 중국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응할 겁니다. 대응하는데 문제는 탈레반이 이제 당분간 국가 형성을 위해서 중국과 그렇게 화평 관계를 유지는 하겠죠. 뭐 일대로 사업도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게 뉴스에 나옵니다. 한데 이 IS라는 조직이 좀 더 화나티컬 하더라고요. 얘들은 보니까 이 중근동하고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치는 것도 별로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하더라고요, 얘들은. 그래서 얘들이 IS는 보니까 뭐냐면은 이슬람을 갖다 단일 국가, 단일 문화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서방과 미국과 동조하는 세력을 우선치해야 된다. 예. 굉장히 과격한 집단들이죠. 예. 그러니까 중동의 해교 원리주의 예. 집단 같은 경우에는 해교의 교리학, 이슬람 교리하고는 관계없이 교리에 투출한다지만 오늘날 이슬람이 겪고 있는 후진성이나 분열 또 이 빈곤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이 다 미국과 서방 세계 기독교 사회에 있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기독교 사회가 이슬람을 억눌러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척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겪고 있는 지금의 이 후진성 그다음에 빈곤의 이런 원인들을 외부에 이렇게 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이 종교 교리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강경파들은 다 교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세계 테러리스트의 아지트가 돼가 미국이 차라리 그동안에 200조를 들여가지고 200조입니까? 2조 달러를 들여갖고 아프간을 누르고 있으면서 미국에 대한 테러를 막는 효과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걸 아낀다고 철수를 했는데 거기서 바탕이 돼가 전 세계에 미국과 서방을 향한 테러 공장이 될 건데 그 대가는 또 얼마나 될 건가? 근데 CIA나 군 당국이 나중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아마 기술적 분석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 철군했을 경우에 그럼 이 아프간의 탈레반이 오사마 빈 라덴이 9.11 테러하는 것처럼 미국 본토에다가 테러를 할 수 있을까? 그 능력은 없을 거라고 판단했겠죠. 최소한은. 근데 이 사람들이 판단이 뭐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애들이 그거 할 때도 FBI가 일찌감치 그 미국의 비행학교에 그 중동인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게 테러가 연결되지 않겠느냐 하이제킹으로 경고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다가 비행기 4대가 그렇죠. 9.11 테러도 그랬죠. 여러 번에 뭐.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제 영화에서 보는 뭐 본 아이덴티티에 보는 뭐 미국이나 뭐 이런 과거에 이 미국의 무슨 정보기관 이런 걸 신봉하는 영화의 미국하고 오늘날 미국을 하고를 저는 이건 영화와 현실의 격차만큼 크다고. 아니, 그러니까 아이디어,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이 대응 능력 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70년대 그 베트남 철군보다 더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최소한 그래 월남은 수장님 말씀하신 건 2년 동안 눈치를 봤는데 월남 안 잡아먹으려고 이런 식인데 결국 요즘에 이제 그 이 아프간 문제 때문에 특히 기본적으로 보수 언론에서는 이제 베트남 철군 사태하고 비교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뭐 늘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소위 말해서 이 평화협정이라는 거 이번에도 사실은 배신당했거든요. 미국이 트럼프가 탈레반 같은 평화협상 같은 걸 맺어가지고 이상한 이런 이제 사태를 갖다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베트남도 이제 제네바에서 소위 말해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협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군이 철수한다는 조건 미군은 약속 지키고 상대방은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 지금 좌발들이 이제 거의 뭐 애국가처럼 떠들고 있는 남북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 유엔사 폐지하고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는 거는 이게 귀에 못이 박도록 여기서 이제 떠들고 있습니다만 하나 또 이게 중동 문제로 보자면은 과거에 그 사다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다트가 사실은 카트의 중재로 그 메나임 베긴 이스라엘을 회상 평화회담을 했는데 협상을 했는데 1981년 기념식장에서 바로 그냥 테러 분자들은 총을 맞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 극렬 테러 분자들은 왜 미국과 그런 협상을 했냐 이거죠. 단지 그 이유만으로 과격파들한테 이제 소위 말해서 엑스큐션이죠. 바로 암살도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맞았으니까.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무려 47발의 이제 기관 총탄을 맞고 죽었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평화로 포장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자들이나 그다음에 이게 먹물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그 외교 협상이나 어떤 이런 프로세스 과정에 평화라는 이름이 들어서면은 결과는 항상 폭력적인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켰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 폭력 집단을 달래기 위해 평화로 포장해서 대중들에게는 이런 폭력이 끝이 나는 거다라고 포장을 하지만 거기서는 발을 빼고자 하는 사람이 항상 호구가 되기가 쉽죠. 그렇죠. 그리고 발을 빼고자 하는 사람이 평화고 거기에 뭐 공세적인 위에 있는 갑은 입장에서는 평화는 무슨 평화 개뿔 너네 가면 먹어버릴 거야. 그럼 이름은 뭐라고 할까? 피스를 넣자. 그래야 우리가 발을 뺄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협정문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월명이 얼마나 양심적인가 하면 73년 1월 달에 파리 평화협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노벨상이 레둑토 키신저한테 할 때 레둑토는 나는 안 받을란다고 안 받았어요. 그렇죠. 좀 싸가 먹을 건데 그렇지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보다 더 양심이 있죠. 이 받은 키신저처럼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래서 당시 월명으로서는 그게 받을 수가 없는 게 아니 통킹만 사건 해가지고 미군이 먼저 쳤는데 먼저 친 놈들하고 우리가 평화 조약 맺었다고 노벨 평화상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됐겠죠. 근데 아무튼 뭐 하여튼 그런 해프닝들이 하여튼 있었는데 이게 이 결과적으로는 다음 시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탈레반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슬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테러 집단들 이게 이제 문명과는 이제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 앞으로 외교 정책, 이 사람들 앞으로 만들어 나갈 때 국가 형성 과정 이걸 갖다 서구식의 어떤 합리적인 의사 모델 그런 게임 시오리 이런 거 가지고 유추하거나 해석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 모르겠는데 특히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평화라는 단어는 이걸 마치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나 진리나 예수님의 사랑이나 이런 거하고 등가모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역사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 평화 뒤에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그 사기라고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평화란 말은 사기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제 평화라는 단어만 이제 간판에 봐도 이게 막 이게 소름이 돋을 때가 많더라고요. 역겹죠. 제가 거기 용인으로 이사하기 전에 서울에 제 집 근처에 양복점이 하나 있었는데 평화 양복점이었습니다. 평화 양복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복 못 맞추겠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뒤편에는 진짜 이빨에 치과로 갔는데 한겨레 치과였어요. 한겨레 치과. 그걸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아마 한겨레 신문 보는 뭐 사람이 이름 보십시오. 한겨레 이름부터 벌써 좌빨 냄새가 풀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이 아프간 사태는 아마 이게 한국에도 위기가 닥쳐온다는 거 이건 아무리 뭐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은사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평화 가짜 평화 이제 평화라는 말을 한 10년간 사용을 못하게 단어 금지 용어로 좀 써야 될 이런 생각까지.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